시작할게요. 자, 확률과 통계 개념 원리입니다. 개념 원리 어딨어? 예, 질문할 거 있으면 합시다. 64쪽에 86번. 64쪽에 86.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흐릿하긴 한데. 자, 지금 갑자기 여기부터 3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는 게 맞아? 자, 15C 0이라고 했어. 근데 두 번째 건 15C 1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뭐가 등장했어? 3의 1제곱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15C 2라고 하니까 뭐가 등장했어? 3의 제곱이 등장했어요. 그치? 그럼 이거에 맞게 계속 얘 차수가 올라가는 거 보이죠? 아, 그러면은 옆에 뭔가 하나가 더 곱해져 있으면 이항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숨어 있는 거다? 1의 거듭 제곱들이 숨어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은 보여요. 이런 식이야. 그럼 얘는 뭐였겠어? 3의 0제곱 곱하기 1의 15제곱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15C 15 한 다음에 3의 15제곱 1의 0제곱까지 와서 다 더한 거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에 이항정리야? 3 플러스 1의 전체 15제곱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쭉 이항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4의 15제곱이니까 2의 30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합니까? 뭐요? 아니요? 맞잖아요. 답 맞나요? 체크 좀 해주시고. 아니? 맞아? 그 다음 65에 41번이래요. 자, 얘는 뭐야?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면 일단 얘네들은 나가리예요. 그치? 여기는 1차고 얘는 2차니까 3차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여기부터 이제 3차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 친구 3차는 2x를 몇 번 뽑은 거야? 3번 뽑은 거겠지. 이게 1 플러스 2x의 세제곱이니까 3개의 박스에서 하나 뽑은 거 다 4개. 이항정리자 전개식이잖아요. 그치? 근데 난 그 전개식에서 세제곱만 갖고 오고 싶다라고. 그럼 3개 다항식 중에서 3개 다 못 뽑은 거 2x 뽑은 거 가져와 라고 하는 거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 있었겠어? 1 플러스 2x에 4제곱이었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3차 뽑아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4개 중에 3개만 누구 뽑을 거예요? 2x 뽑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못 뽑았겠네? 1 뽑았겠네.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그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오면 얘는 뭐야? 8개 중에 3개 2x 뽑아야지. 그럼 2x 세제곱 하고 끝나겠지. 맞아요? 자, 그럼 x 세제곱의 개수들을 보면 얘는 어떻게 돼? 8 곱하기 3c3 x 세제곱 더하기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것도 8x 세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8 앞으로 뽑아내시면 8 곱하기 4c3의 x 세제곱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와? 자, 8 곱하기 8c3의 x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앞으로 묶어내면 일단 8 앞으로 쫙 묶어. 그럼 이제 3c3 더하기 4c3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8c3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거의 x 세제곱이죠 지금.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보니까 뭔가 규칙적으로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의심해봐야 돼? 하키스틱 의심해봐야죠. 그래서 하키스틱 보시면 뭐 3C0, 3C1, 3C2, 3C3 그 다음 뭐 4C0, 4C1 이런 식으로 나가는 친구잖아요. 맞아? 그럼 딱 어디서 시작한 거네? 여기 오른쪽 끝에서 시작한 거네. 그치? 그렇게 3C3, 4C3 쭈르륵 더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예요? 8C3까지 더한 거죠. 지원이 이해했어? 그럼 83까지 더했으니까 이쪽으로 꺾여야 되는데 이거 뭐죠? 라고 하면은 원래 계속 진행됐으면 여기 9C3이었을 거 아니니? 근데 이쪽으로 꺾었으니까 얘는 뭐예요? 9C4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9C4 곱하기 8이 되고 9C4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이해하셨니?
큰일 났다. 너무 더운데? 에어컨이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덥다, 손. 다 넣어요? 큰일 났네. 바늘 이따가 옮겨봅시다. 자, 그 다음. 질문 더 없어요? 없니?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확률을 배웁니다. 자, 확률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처음에 확률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이라는 걸 먼저 배웁니다. 자,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다. 우연에 나왔던 거랍니다. 우연.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시행이라는 게 되려면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돼야 돼.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 오케이? 나의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나의 실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주사위 던지기를 막 마스터를 했어. 그리고 난 내 맘대로 1이 나오게 할 수 있고, 막 2가 나오게 할 수 있고, 막 이런 지경에까지 막 이뤘어. 그러면 그때는 그 주사위 던지기는 뭐가 아니야? 시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그것의 결과가 실력에 의한 게 아닌 그냥 진짜 리얼, 우연에 의한 거여야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표본 공간입니다.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하냐면 S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S집합.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공간. 오케이?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은 전체 공간이랑 같다. 자, 그래서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나타낼 수 있는 애들 중에서 부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 해봐.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결과는 뭐뭐뭐 있어?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3 나올 수 있고 4 나올 수도 5 나올 수도 있고 6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이렇게 말하면 뭐야? 1하고 3하고 5 나오는 거잖아. 이게 그 전체 집합, 즉 표본 공간에서의 부분 집합 이거라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으로 설정됐을 때 그거 말고 다른 것만 안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모두 다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 즉 사건 중 그 사건을 이루는 낱낱의 요소를 다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1, 3, 5가 홀수가 나오는 그런 사건이었잖아. 그치? 그럼 1이 근원 사건이에요. 3 하나 나오는 게 근원 사건이에요. 5 나오는 게 근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고, 전 사건은 그냥 다 일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공사건은 뭐예요? 공집합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오는 사건. 그래서 얘는 공집합. 얘는요, 전 사건이니까 이것도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표본 공간하고 전 사건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음? 자, 그럼 일단 시행과 사건은 봤고요. 중요한 확률로 가야죠. 확률의 뜻 잠깐 볼게요. 자, 좀 넘어가셔야 됩니다. 72페이지. 자, 확률.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A의 확률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PA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P가 뭐냐면 probability라는 확률입니다.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PA라고 하면, 자, 여러분 이런 거지. 아까 전에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했어요. 그치?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야? 6가지였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표본 공간, 전 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렇게 주사위를 던진 것 중에서 뭘로 할까? 홀수 낙타했으니까 5 이상의 자연수가 나오는 확률은 이렇게 물어봐. 자, 그럼 그 확률 여러분 구하는 거 말잖아. 뭐야? 일단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가 있어야 돼요. 그치? 근데 그 전체 경우의 수는 결국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랑 같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리고 분자에는 뭐 올려야 돼? 아까 그 사건을 A라고 하면, 즉 5 이상의 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그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 올려준 게 probability A더라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잖아. 이건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사건을 확률로 나타내시면 6가지 중에 몇 개 있다? 5 이상의 수니까 5, 6, 2개 있다라고 해서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그냥 3분의 1입니다 라고 하고 끝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음? 자, 그래서 이거 보는 게 중요합니다. PA는 NS분의 NA예요. N은 뭐에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거기다가 내고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너네들 내가 주사위 하나 줄게. 그리고 야 이거 5 이상의 눈이 나오게 해봐라고 하면 3번 던지면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직접 던져갖고 이걸 확인했을 때 나오는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웃기지.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한번 딱 던졌는데 6이 딱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 6이 나올 확률이 100%냐? 이건 뭐예요? 미친놈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한 번 던져서 나왔다라고 해서 한 번 던져서 한 번 나왔으니까 이건 100% 확률이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통계적 확률이 가치가 있으려면 결국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졸라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나올 겁니다. 밑에 있네요. 자,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였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횟수를 RN이라 하자. 이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 값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만약에 주사위를 6번 던졌어. 그러면은 수학적 확률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 주사위를 6번 딱 던졌으면 한 번은 1 나와야 되고 한 번은 2 나와야 되고 한 번은 3 나와야 되고 한 번은 4 나와야 되고 5 나와야 되고 6 나와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치? 근데 실제로 주사위 6번 던지면 그렇게 나오니?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뭐 선생님 수학적 확률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 횟수를 어떻게 하다 보면 매우 크게 하다 보면은 언젠간 이 확률이, 이 통계적 확률이 뭐랑 가까워질 거다?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질 거다. 그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냥 뭐 여러분 다 제껴두고 그냥 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지니 우리는 그냥 수학적 확률을 쓰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이제 머릿속에서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확률을 구했던 것처럼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것만 올려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은 준아, 내일 비가 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 내일 비가 올 확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 2분의 1. 왜 2분의 1이라고 생각했니?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아니면 비가 안 오거나가 전체 경우니까 비가 올 확률을 여기다 올려주면 2분의 1이라 2분의 1이 확률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럽니까? 내일 강수 확률은 막 사람들이 슈퍼컴퓨터로 막 뭐 대기를 막 관찰하고 구름의 방향을 예측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오는 확률이 있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2분의 1은 아니었잖아. 그치?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고 하시면요, 여러분 확률을 구할 때는요, 모든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니네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을 써야 돼요. 아까 전에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거는 1이 나올 확률 몇? 6분의 1이죠.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모든 게 전부 다 6분의 1로 똑같으니까 아까 전에 그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6분의 2라고 했던 거야. 그치? 근데 얘는 뭐야? 비가 온다라는 것과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같은 정도로 기대됩니까? 아니잖아. 날마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비가 온다 안 온다 분에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갖다 태클 걸면 안 돼. 정의를 하고 가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근데 이건 가능하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쵸? 이건 가능하지. 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로 동일하게 기대가 되니 이거는 우리가 아는 수학적 확률을 써도 되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음?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봐요.
자, 다시 70페이지로 가보면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 있습니다. 자,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합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요, 집합하고 치환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합사건이라는 것은 A 사건과 B 사건을 합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뭐겠니? A와 B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곱사건은 뭐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말하는 거야? 집합에서? 교집합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사건 A가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온다. 이거고 사건 B가요. 자, 뭐가 나온다라고 할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게요. 홀수.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 근원 사건 다 얘기해줘. 뭡니까? 소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뭐 있어요? 2하고 3하고 5 있을 거 아니니? 맞습니까? 그 다음에 홀수 나오는 건 뭐 있어요? 1하고 3하고 5 있을 거 아니니?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건 A랑 사건 B 합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니? 1, 2, 3, 3, 5, 5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란 얘기잖아, 그치? 왜냐면은 어차피 5 한 번 나온 거는 한 번 나온 걸 퉁치자라는 얘기지. 두 번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지. 한 번씩만 써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뭐야? 집합의 성질과 똑같더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그 두 개 그냥 더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홀수의 눈이 나오면서 동시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렇게 말하면 그게 A교비죠. 그 A교비는 뭐랑 뭐 있어? 3하고 5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AND의 개념이잖아. 교집합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배반 사건이에요. 옆에다 써놓을게요.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배반 사건은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두 사건을 얘기를 해요. 그럼 교집합이 없는 서로 다른 두 집합 A, B는 우리가 서로소인 상태다라고 해서 이미 수학과에서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배반 사건은 뭐를 얘기한다? 서로소인 상태를 얘기한다는 얘기야. 자, 여사건은 뭐겠니? 여집합 얘기하는 거예요. A 사건의 여사건이라고 하면은 A가 아닌 모든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가 있었어요. 그럼 그거의 여집합은 뭐겠어? 근원 사건 얘기해봐. 1하고 4하고 6 그냥 이거예요. 여집합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초반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 확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학화가 제대로 학습이 안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앞으로 갈게요. 앞이 아니라 뒤죠.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 A,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 4의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C라고 할 때 A, B, C 중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고르래요. 그럼 여러분 C는 뭐뭐뭐 있어? 1, 2, 4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는 홀수도 있고 짝수도 있으니까 A, B하고 배반 사건일 일은 없겠네. 그치? 그런데 A 사건하고 B 사건이 뭐예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랑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잖아요. 겹칠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듣기만 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배반 사건의 개수라고 했어요. 이거는 거기다 써놔.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습니다. 부분집합. 확률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전부 다 집합으로 치환이 돼요. 그래서 집합을 잘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자, 한번 볼게.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데요. 그럼 이건 표본 사건이 몇 개인 거야? 8개인 거죠. 1 뽑거나 2 뽑거나 3 뽑거나 해갖고. 그치? 자, 그런데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하는데, 그럼 A라는 친구는 1, 2, 3, 6 요거 얘기하는 거네. 맞니? 자, 그럼 B라는 사건은 있어요? 아, B라는 사건은 없고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배반 사건이 뭐라고 했어?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이라며.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A랑 안 겹치려면 우리 B는 무조건 뭐를 안 갖고 있어야 돼? 1, 2, 3, 6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뭐뭐뭐로? 자,
1, 2, 3 있으니까 4, 5, 7, 8. 요거 4개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이면 전부 우리 A랑 배반 사건일 수 있겠더라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공집합도 쟤랑 배반 사건인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의 4, 5, 7, 8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2의 몇 제곱? 4제곱이지. 그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것도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얘네들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거고 그 모든 집합이 쟤랑 모일 수밖에 없다? 배반일 수밖에 없다. 왜? 겹칠 수가 없잖아. 이해했어? 자, 넘어갈게요. 자, 확률 배웠으니까 쓱 넘어가서 73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 이미의 사건 A에 대해서 사건은요 뭐란가요? 사건의 확률은요 무조건 0하고 1 사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사건의 확률이면 1이고 공사건의 사건이면 빵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확률 구하라고 막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0하고 1 사이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데 그 사건이 전사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1 나올 거고 공사건이라고 하면은 분자에 빵이 들어갈 거니까 당연히 뭐야? 0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 넘어갈게요. 짜잔. 얼마나 쉽습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개야, 규현아? 36개예요. 그치? 1번은 뭐예요? 나오는 분수가 같은 확률이래. 그러면 당연히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36이 들어가야 돼. 그럼 분수가 같을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그렇지. 1, 1, 2, 3, 4, 5, 6개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분수의 합이 8일 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럼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 옛날에 내가 수학에서 알려줬을 것 같은데 분수야. 그러니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분수의 합 뭐부터 시작이야? 2부터 시작이겠죠. 맞아요. 그럼 분수의 합이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1개죠. 3이 되는 건 몇 개예요? 1, 2, 2, 1, 2개입니다. 그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럼 4가 나오는 건 몇 개예요? 3개예요. 이렇게 올라가. 5일 때는 4, 6일 때는 7. 은평식. 자, 6일 때는 5. 7일 때는 뭐? 6 딱 되면서 0이가 최대예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면 다시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하지. 그리고 12일 때 하나 하고 끝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했지? 안 했어? 너 이거 처음 봐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모가 처음인. 그래요? 내가 이걸 안 알려줬다고? 수학할 때. 자, 어쨌든 7일 때가 최대다. 이것만 조금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수의 합이 8일 확률이니까 8일 확률은 뭐예요? 이거 5개네. 그치? 그럼 36분의 5라고 하면 답이겠네. 맞습니까? 자, 3번은요 노가다죠. 나오는 분수의 곱이 완전제곱수일 확률이래요. 그럼 완전제곱수가 1의 제곱이 있고 2의 제곱이라는 4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9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16인데 이거 나올리니까 4 있네.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또 25 있고 마지막은 36. 자, 이렇게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얘네일 때의 경우의 수 구해달래. 자, 그럼 1, 1 나오는 건 언제야? 한 가지밖에 없죠? 둘 다 1 나왔을 때. 맞습니까? 그런데 4 나올 때는 몇 개 있어요? 1, 4, 4, 1, 2, 2. 3개 있죠. 9 나올 때는 언제예요? 3, 3밖에 없네 이거. 그치? 그래서 한 가지 있습니다. 16 나오는 건 뭐 있어요? 4, 4. 또 8, 2, 16인데 그건 없잖아. 그치? 그럼 얘도 한 가지네? 그럼 얘도 몇 가지? 한 가지네? 얘도 몇 가지? 한 가지네? 맞습니까? 그럼 총 몇 가지예요? 4에다가 5에다가 8이래. 그럼 36분의 8이겠네요. 이해합니까? 끝입니다. 얼마나 쉽소? 자, 수열을 이용하는 확률이래요. 까먹었으면은 이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잉. 자, 봐봐. A, B, C, D, E, F의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될 확률이라고 그랬어. 그럼 확률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체 경우에 있습니다. 그치? 근데 얘 지금 몇 명 일렬로 세우고 있니? 6명 일렬로 세우고 있잖아요. 6명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전체는? 그치, 6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런데 AB가 이웃해야 된대요. 그럼 AB 뭐 하면 된다? 묶어버리면 된다. 이거였잖아. 그럼 몇 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4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얘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 이 5덩어리 일단 5팩으로 일렬로 배열해 주시고, 그 다음 뭐 하시는 거야? A, B 요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걔네 자리 바꾸는 이 팩토리얼을 곱해 주시면 이거 경우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6분의 2만 남겠네. 5팩 5팩 날아갈 거니까. 그치? 그럼 3분의 1이 답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나왔던 문제야? 수학에서 나왔던 문제야.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컴퓨터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야, 괜찮아? 듣고 있어? 그때 C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위치할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 들어가야 되니까 싸라라 이렇게 하나로 묶어줘요. 자, 그럼 바깥에 몇 개수 남아있어? 몇 개 문자 남아있어? 4개 문자 남아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가야 되는 6가지 문자 먼저 배열 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전체 몇 개? 아니다, 여기 먼저 선택하자. 여기 그럼 몇 개 중 하나? 6개 중 하나 들어오시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서 쓴 거 빼고 나머지 5개 중 하나 들어오면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완성됐어. 맞니?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보고 이거 일단 일렬로 배열해. 근데 여기서 끝나니? 안 끝나. 왜? 왜 안 끝나? 그치, C랑 T를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서 2라고 또 곱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C와 T 사이에 문자 2개가 배열된 그런 전체 배열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니? 8 팩토리얼 들어가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랑 날리면 여기 뭐만 남아? 8, 7, 6만 남아요. 그럼 어머나 6도 날아가네? 자, 그럼 7 날아갈 수 있는 거 없어요? 없네. 그럼 너랑 날려. 얘 4되네. 그치? 그럼 4, 7에 28분의 5만 남겠네요. 이해하시? 자, 결국 다 뭐 하고 있어? 우리 수학하에서 썼던 거 아름아름 꺼내서 쓰고 있어요. 힘들어. 자, 1번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탕에 둘러왔는데요. 이건 이번에 배운 거잖아. 그치? 수학하에서 했던 건 끝났나봐. 이제 이번에 배운 거 쓰나봐. 그치?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을 확률이래요. 그럼 일단 부모에 뭐 들어가야 돼? 쟤네들 그냥 막 세울 때 전체 경우의 수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전체 몇 명이에요? 7명이잖아. 7명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609. 609네.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남학생 묶어갖고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이거 해도 돼. 내가 알려줬던 거 기준.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남학생 왔어요.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1개. 그치? 그럼 두 번째 남학생 왔어요. 그럼 얘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죠. 왜? 얘 왼쪽 앉거나 오른쪽 앉거나. 그치?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5팩토리얼이라고 해서 여자애들 아무 데나 앉히면 되는 거잖아. 자리가 배열되어 있다는 상황 가정하에. 그치? 자, 그럼 얘 어디다 올려? 여기다 올려요. 2, 5팩. 그럼 답 뭐예요? 또 3분의 1 되겠네. 이해한겨? 아니면 그냥 남학생 2명 하나로 묶으면 저거 하나의 경우의 수니까, 하나의 덩어리니까 여자 5덩어리, 남자 1덩어리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팩? 5팩. 그리고 남학생 자리 2개 바꾸는 거 2개. 똑같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부모님을 포함하면 또 6명의 가족이에요. 자, 원탕에 둘러왔는데 부모님이 마주보고 왔는데요. 자,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거였어? 자, 6자리 마련해요. 6자리 마련하는데, 자, 우리 아빠 왔어. 아빠 컴온. 그럼 아빠 앉을 자리 몇 가지? 아빠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1가지. 그치? 그러면 엄마는 몇 가지? 엄마는 몇 가지? 지우? 그치? 아빠 앉았으면은 무조건 아빠 반대편에 앉으셔야 되니까 얘도 1가지. 그럼 나머지 몇 자리 남았니? 몇 자리? 4자리 남았는데 이거 어차피 다 직수열이지. 왜? 기준이 생겼으니까. 그럼 이거는 4팩토리얼만 남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6명의 가족을 그냥 원탕에 배열하면 5팩이라는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건 뭐구나? 4팩이구나. 그럼 5분의 1만 남겠지 뭐. 자, 5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용한대요. 중복 허용하여 4자리 정수 만든대 여러분. 봐봐 그러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5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5개, 여기도 몇 개? 5개, 여기도 몇 개? 5개.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5의 몇 제곱? 4제곱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짝수인 것만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2 들어갈 때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2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이건 변하지 않죠? 그냥 1의 자리만 내가 정해놨을 뿐이잖아. 그럼 5의 세제곱 한 번 더하기. 뭐도 있어요. 얘가 4일 때도 있잖아. 그치? 그럼 4일 때도 뭐야? 3가지니까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야, 이해했어? 야, 이해했어? 그럼 얘 뭐예요?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5분의 2만 남으시겠죠. 아보카도. 자, 아보카도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그냥 이거 전체 경우의 수가 7팩이 아니문이다. 그치?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이거 지금 5랑 5랑 똑같고 또 똑같은 거 있나요? AA 똑같네요. 그치? 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쟤네들은 중복을 일으키는 친구들이니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그 팩토리할 만큼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럼 7팩 한 다음에 나눠야 되는 거 뭐예요? 2팩, 2팩 두 가지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가 뭐래요?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이래. 자, 그럼 모음 뭐예요? 뭐예요? AA55밖에 없네? 자, 그러면 AA55를 뭐 해야 돼? 묶어야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V, C, D 세 가지인가요? 이거는 바깥에 있으니까 자, 얘네 묶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일단 뭐야? 전체 4개로 보고 4팩토리알. 그치? 그 다음에 안에는요, 지금 A랑 O라는 거 2개밖에 없는데 자리 4개잖아. 그럼 4C2라고 해도 상관없다라고. 그치? 세워야 되는 게 딱 2개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이항정리처럼 해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럼 뭐해? 4팩 한 다음에 뭐로 나눠? 2팩 2번으로 나눠.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게 4C2잖아. 그러면 6 나오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2팩, 2팩 분의 7팩. 그럼 4팩 곱하기 이거 그냥 2팩, 2팩 하자. 자, 이거래매요. 맞습니까? 그럼 2팩, 2팩 분모에 있는 애들 다 날릴 수 있고요. 결국 남는 건 7팩분의 뭐예요? 4팩, 4팩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 4팩 하나 딱 날려주시면 여기 남는 거 뭐야? 7 곱하기 6 곱하기 5 남을 거다. 그치? 그럼 얘는 24니까 힘들어. 자, 이거 날리면 6, 4, 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35분의 4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이해하시냐? 내가 이번에 신혼여행으로 발리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식당이 실내가 아니라 다 밖이에요. 그 더운 나라에. 지금 딱 거기 같아. 지금 딱 거기랑 비슷해. 왜 이렇게 더워? 자, 넘어갈게요. 자, 필수제 8번입니다. 조합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흰 공 셋, 검은 공 둘, 초록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때 다음을 구하여라. 4개 모두 초록 공이 나온대요. 자, 그럼 이거 전체 공 몇 개야? 10개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4개의 공을 그냥 아무렇게나 다 꺼낸 거잖아,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봐야 돼? 10시 4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치? 이해합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뭐만 4개 뽑을 때야? 초록공만 4개 뽑을 때예요. 그치? 근데 초록공이 몇 개니? 5개잖아. 그러면 그 중에 5개 중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 올려주면 초록공만 5개 나온 사건의 확률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이해하시? 저희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초록공 1, 초록공 2, 초록공 3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P로 가는 게 맞아요. 오케이? 1, 2, 3, 4를 뽑았을 때 1, 5 저걸 뽑았을 때 다 달라. 그런데 얘는 그냥 5개 중에 4개 뽑은 거 그 하나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니까 이건 10C 4분의 뭐야? 흰 공 2개니까 3C2. 그 다음에 검은 공은 그냥 2C 하나밖에 없네.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흰 공 2개 나올 확률이니까 뭐예요? 자, 10C 4 한 다음에 일단 흰 공은 2개 뽑아야 돼. 그럼 3개 중 2개 뽑아야지 하고 나머지 2개는 어디서 뽑아야 돼? 얘네들 중에 뽑아야 돼. 그치? 그럼 이거는 분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초록공 5개랑 검은공 2개 총 7개 중에 아무거나 2개 뽑으면 모든 경우에 쓰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응? 아닌가? 72. 맞죠? 끝. 정식. 내가 아까 전에 구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구분하는 거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그냥 초록색 4개 뽑았다고 초록색 4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치? 아까 전에 OC사라고 하면 이거 경우의 수가 몇 개야? 5개잖아요, 그치? 그러면 초록공 5공 중에 20 하나 뺄 때랑 20 하나 뺄 때랑 20 하나 뺄 때랑 이거 다 다르게 본 거잖아, 지금,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얘 그냥 C 개념이니까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면 또 질문하시고. 다르다기보다는 그거 모두를 다른 경우의 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5개 중에 그냥 4개 뽑는다 라고 하면 다 5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102번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아니다, 104번. 자, 했나요? 자, 흰 공과 검은 공 모두 합하여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흰 공의 개수를 몇 개라고 놓을까? X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검은 공은 몇 개란 얘기야? 6-X란 얘기일 거야, 그치?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6개 중에 2개의 공을 뽑을 건데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주는데 그럼 XC2라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게 뭐래요? 5분의 1이에요. 그럼 6C가 뭐야, 여러분? 15자네. 그치? 그럼 지금 XC가 뭐란 얘기예요? 6이란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 XC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이미. 많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X 뭐예요? 그치, 4입니다. 4C 하면은 딱 6 나오잖아. 그래서 4개입니다. 뭐야? 너무 쉬운 거였잖아요. 자, 이번에는 중복조합을 이용한다라는 얘기. 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송이를 뭐라고 쓴 거야? 구입할 때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된 확률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중복을 허용하여 총 몇 송이 사야 된대? 5송이 사야 된대요.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각 곡마다 몇 송이씩 샀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프리지아를 X계사고 장미를 Y계사고 수선화를 Z계사고요. 튤립을 오메가계 샀다고 하면 이거 다 더해서 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5송이니까 5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셀 때는 X, Y, Z, 오메가 전부 다 뭐라고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 되잖아.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튤립만 5개 다 사는 것도 가능한 거고, 프리지아 5개 다 사는 것도 가능한 거고, 얘 3개 사고 얘 2개 사는 것도 가능한 거고, 어쨌든 X, Y, Z, 오메가 전부 다 0이 되는 것까지 허용된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그냥 전체 경우의 수 뭐라고 하면 돼? 서로 다른 4개의 꽃들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 뽑으면 되겠군.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이해한 거니?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사건은 뭐야? 수선화라는 Z만 뭐였으면 좋겠어요? 2개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5송이 중에서 수선화 2개 뽑아놓으라고. 그치? 그럼 수선화 2개 뽑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3개는? 수선화 빼고 나머지 3개 중에서 3개만 더 사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는 3H 뭐예요? 3이란 얘기지. 아, 이거 2송이만 사야 되는 거니까 이거겠다. 이해했어요? 잠깐만, 2송이 포함되는 거니까 2송이만 그런가? 2송이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야? 수선화만 5개 사는 것도 가능한 건가? 그럼 다시 바꿀게요. 그럼 이거 3H3이 아니죠? 4H3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지. 나는 수선화 딱 2송이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선화 3송이 사도 되고 4송이 사도 되고 5송이 사도 되는 거니까 그 3송이 중에 수선화가 포함돼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2송이는 샀어요 라고 해서 얘는 3이 된 거야. 이해한 거니? 이해한 거니?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8C 5고 위에는 뭐야? 6C 3이네요. 그럼 6C 3이면 20이냐? 6, 5, 4 한 다음에 6 나누니까 8C5는 8C 3이랑 같으니까 8, 7, 6 한 다음에 얘 나누면 7, 8에 56이네요. 그러면 4로 나눌 수 있나? 그럼 14 분의 5 이렇게 되겠네. 어이? 문제에서는 3을 H3이 뭐예요? 뭐죠? 두송이 아니에요 이게? 뭐야? 처음 했던 게 맞네? 말을 이상하게 했어. 아유. 2송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냥 Z가 2인가 봐요. 그러면 Z2면 뭐 바꾸면 돼? 다시 이거 3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6C3이 아니라 뭐예요? 5C3이니까 이게 10이었네. 그러니까 28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딱 맞니? 맞네요. 어이없네. 자, 2번은요. 500원짜리 동전 8개를요.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는데 그럼 뭐야? A 저금통이 있고 B 저금통이 있고 C 저금통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들어갈 무슨 개수? 500원짜리 개수 X라고 놓을게요. 여기 들어갈 500원짜리 개수 Y라고 놓고 여기에 들어갈 500원짜리 개수 Z개라고 놓으면 이거 다 더했을 때 뭐 나와야 된다? 전체 동전 8개 나와야 된다. 8개가 아니고 나오면 무서운 거야. 얘기했어 맨날. 자, 그때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어야 된대요. 그럼 X, Y,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의 확률 구해달라는 얘기지. 야, 그럼 전체 확률은 그냥 뭐 하면 돼? 전체 확률은 이게 아니라 저금통에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3H8이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 X, Y, Z에 무조건 하나씩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럼 하나씩 주고 시작해. 그러면 동전 몇 개 남았어? 5개 남은 거잖아. 그치? 그럼 또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5개 뽑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지금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예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앞에 거 복습 안 했으면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몰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3H8 10C8이네요. 그럼 10C2니까 어떻게 돼? 5, 9, 45. 얘는 뭐예요? 7C5잖아요. 그럼 7C2라고 하면 어떻게 돼? 3, 7, 21. 그쵸? 그리고 3으로 나눌 수 있네. 그럼 15분의 7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자, 통계적 확률인데 이것도 어이없어요. 이게 더 쉬워. 이게 제일 쉬워. 자, 읽어볼까요?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 모두 합하여 10개 공이 있다. 아까 푼 거랑 비슷하네. 그치?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 다시 넣는데 이거 뭐예요?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에 한 번 골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 그럼 2개가 모두 흰 공인 확률이 결국 3분의 1이란 얘기야. 이해했어요? 자, 이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니? 라고 했으니까 자, 뭐예요? 일단 계속해서 2개를 뽑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야?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데잖아. 몇 개 중에? 10개 중에 그럼 10시 2잖아요. 자, 그런데 흰 공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x라고 하자. 그래서 xc2라고 했더니 그게 뭐야? 3분의 1이더라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0c 계산하면 뭐 나와요? 아까 45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45 넘어가면 이거 15네. 그치? 그럼 우리 대충 알잖아. 이제 짬바로 이거 6이잖아요. 그치? 6c이면 15잖아. 그래서 x는 6이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데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영역, 그러니까 넓이 크기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 풀어보고 말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잡을 때 PAB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PAB야. 그럼 얘는 그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냐면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에요. 왜?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원 위에 점 P가 있으면 무조건 뭐 돼요? 직각삼각형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반원 안쪽에 P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뭐야? 얘가 둔각삼각형이고 만약에 여기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PAB는 무슨 삼각형 돼요? 예각삼각형 되더라라는 얘기야. 결국 P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이 반원 내부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일단 전체 확률은 전체 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2니까 전체 면적 4잖아. 그치? 이해하니?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 2니까 반지름의 길이 1이었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 전체 원의 넓이 뭐였겠어? 그냥 파이였겠네. 그치? 그 중에 얘 절반에 속하는 거니까 여기 넓이는 2분의 파이죠? 그럼 전체 면적 4라는 녀석 중에 2분의 파이에 들어가야만 이 친구가 둔각삼각형 되더라. 그럼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8분의 파이가 답입니다. 109번 한번 풀어보시죠. 색칠 어디 돼 있는데? 색칠 바깥쪽만 여기만 돼 있냐? 네.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맞을 확률이래. 단 화살은 경계선에 맞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아주 구구절절 썼어요. 그냥 전체 면적 분해에 요 면적 올려달라는 얘기야. 그럼 제일 큰 반지름 뭐예요? 4라고 했으니까 전체 면적은 16파이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색칠한 부분은 그 16파이에서 뭐만 빼면 돼? 두 번째로 큰 원의 넓이만 빼면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니까 이거 9파이잖아. 16파이에서 9파이 빼면 몇 파이야? 7파이겠지. 16분의 7이 답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자, 확률의 덧셈 정리 조금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나머지 시간 문제 좀 풀게요.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확률은 모든 애들을 집합으로 치환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럼 N, A와 B.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구했니?
A와 B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NA 더하기 NB 한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수연아? 교집합 뺀 거. 그렇죠. 마이너스 N A요 B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PA가 뭡니까? PA. PA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 NS분의 A의 사건의 경우의 수 NA 올려주면 된다며. 그치? 그래서 이거 좌우 양변을요 똑같이 뭘로 나눌 거야? NS로 나눠보실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좌변을 NS로 나눴으면 우변도 NS로 나눠지겠지? 그러면은 얘도 NS로 나눠지고 이 친구도 NS로 나눠지고 이 친구도 NS로 나눠지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뭘로 변한다? P로 변한다는 얘기야. 이건 NS분의 N A와 B니까 PA와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NS분의 N이니까 PA 될 거고 그 다음에 PB 될 거고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PAUB.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포함 배제랑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 밑에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배반 사건이라는 게 뭐였어요? A랑 B의 교집합이 없는 것, 즉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전혀 겹치는 게 없는 사건. 그런 두 개의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떨어져 있으니까 PA와 B는 뭐겠어요? PA 더하기 PB겠지. 왜냐면 얘가 빵일 거잖아. 이게 없는 사건이니까 빵 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얘기 한 거야. 너무 쉽잖아. 문제 풀어보고 싶지 마. 와 저렇게 쉬운 건데 어떻게 문제가 나오지? 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려고 그러지? 그렇죠? 자 그래서 쓱 옆에 가보시면 여러분 여 사건은 당연히 전체 확률 1에서 A 확률 빼면 나머지 확률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건 옛날부터 종종 썼어. 그치? 괜찮니? 왜 그렇게 막 경멸하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필수제 11번 잠깐 봐봐요.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3의 배수 다 세. 1부터 50까지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n 3의 배수. 이걸 a라고 할게. 그럼 NA 몇 개 있어요? NA 몇 개 있어요? 16개. 굿. 그럼 4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즉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B라고 하면 NB가 몇 개 있어요? 예, 12개 있어요. 그러면은 NA와 B, 그러니까 A가 나오거나 O와 B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면 그건 원래 NA 더하기 NB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였다라고? NAUB를 빼는 거였다라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저 두 개만 구할 게 아니라 모두 구했어야 되네.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즉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사건. 얘도 구해줘야지. 그럼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그렇지. 12의 배수인 사건. 그리고 몇 개 있어? 4개 있어요. 그렇지. 그럼 얘네 둘 더하면 28에서 4 뺀 거니까 24개네? 그럼 이거 50분의 뭐란 얘기야? 50분의 24가 답이란 얘기예요. 그럼 4로 나눌 수 있나? 뭐로 나눌 수 있어요? 25분의 12. 아 이게 끝인가 보다. 그치? 오, 끝났어. 신기하다. 그치? 자 그럼 얘는요? 얘도 오늘 안 배웠어도 그 아까 전에 그 덧셈 정리 있잖아요. 그거 안 배웠어도 풀 수 있어요. 흰 공이 4개 있고요. 빨간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딱 꺼냈대요. 근데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첫 번째. 그 2개가 다 모일 확률. 흰 공일 확률 좀 구해볼게요. 2개 빵 뽑았더니 2개 다 빵. 흰 공.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개야? 아 전체 경우의 수는 72겠지. 근데 그 중에서 흰 공만 2개 뽑는데 그럼 4C 2겠지. 맞아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2개 모두 뭐 나올 수 있어? 2개 모두 빨간색. 그치? 그럼 이것도 뭐야? 72는 똑같아요. 그런데 위에는 빨간 공이 3개니까 3C2겠지. 이런 거죠. 자 그럼 72는 경우의 수 몇? 21이겠죠? 아니 7, 6 한 다음에 어차피 2팩으로 나눠야 되니까 2로 6을 나눠요. 그럼 37에 21일 거 아니니? 이거 내가 해줘야 되니?
그럼 얘는 6이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21분의 3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두 개가 모두 흰 공이 나온 거나 두 개가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거 두 개는 더 해주셔야 되는 거지. 5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가 없어? 교집합이 없어. 그러니까 빼줄 게 없다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얘가 뭐 배반 사건인 경우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가자. 이거 중3 애들도 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1분의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3분의 뭐니? 3분의가 아니라 3으로 나누면 7분의 3이겠다. 이런 얘기네요. 짜잔.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가연아 표정이 왜 그래? S라고 해서 이제 유집합이 아니라 확률에서는 이렇게 스페이스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A라는 사건이 이렇게 확률이 되어 있고 B라는 사건도 이렇게 확률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PA는요 2분의 1이래요. 그 다음에 PB는 뭐래요? 12분의 5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가 어디야? A역이고 B역가 어디예요? 바깥쪽이야, 그치? 그럼 바깥쪽이 지금 3분의 1이래.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여기는 전체 확률이 몇 남았다는 얘기야? 3분의 2 남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PA와 B는 어떻게 구하기로 한 거야? PA 더하기 PB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PA 곱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이거 세 개 다 알고 있다니까? PA와 B는 뭐라 그랬어? 3분의 2라고 했어요. PA는 뭐라고 했어? 2분의 1이라고 했고요. PB는 뭐라고 했어요? 12분의 5라고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PA 곱이면 아직 몰라. 그럼 빨리 뭐 해달란 얘기니 이거? 계산해달란 얘기겠지. 그럼 이건 12분의 6이고 얘는 12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더하면 11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야? 야, 도와줘. 10에서 8 빼면 뭐예요? 3 맞잖아. 그럼 12분의 PA 곱이는 12분의 3이니까 뭐예요? 4분의 1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씩 써넣어. 야, PA 곱이는 4분의 1이래. 그럼 여기 뭐여야 돼? 4분의 3이어야 이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1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들 더한 거는 뭐여야 돼? 12분의 5여야 되잖아. 그럼 얘가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2, 6분의 1이라고 하면 되니 그러면? 2, 3 맞죠? 얘들아 도와줘. 자, 근데 얘가 구해달라고 하는 게 뭐야? PA 곱이니까 에이 뭐야 아까 구했던 거잖아. 그래서 4분의 1이 답이에요. 여사건이래. 아이씨 너무 쉽잖아. 어쩜 좋지? 다 나가버릴 것 같은데.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확률이래요. 그럼 뭐 하면 돼?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일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거 싹 걷어내면 되잖아. 너무 쉽지? 막 웃음이 나지? 너무 쉽잖아. 자, 그러면 4의 배수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그럼 LA 몇 개 있어? 12개 있어. 그럼 B는 5가 나오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럼 몇 개 있어? 10개 있어. 맞니? 그럼 NAU이라고 해서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일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어요? 2개 있죠. 5, 4의 최소 공배수가 22니까. 규현아 스마일. 자, 그러면 얘네들 NA와 B가 뭐란 얘기야? 얘네 두 개 더해서 2 빼니까 20이란 얘기예요. 그치? 그럼 이걸 제외한 애들이 뭐야?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애들만 남은 거지. 그럼 전체 50개 중에서 20개 빼니까 몇 개 남아? 30개 남잖아. 그러면 그거 확률 구하라고 하면 전체 50분의 30이라고 하면 5분의 3이라는 답 나오잖아. 맞아요? 오, 두 문제 남았어요. 달려. 자, 1이야. 자, 적어놓습니다. 적어놓으면 뭐야? 저게 여사건의 대표적인 워딩이에요. 그치? 만약에 뭐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3번 던졌어. 그 중에 적어도 3이 한 번 나오는, 오케이? 3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3이 다 안 나오는 거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3개의 빨간 공이 있대요. 8개 있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인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뭐야?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면 흰 공 하나 있더라, 흰 공 두 개 있더라 다 세야 되잖아, 그치? 그럼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자는 얘기야? 두 개 다 뭐 나올 때? 빨간 공 나올 때를 전체 확률에서 빼자란 얘기야. 그럼 적어도 하나 흰 공 나왔단 얘기겠지. 자, 그러면은 두 개 다 빨간 공 나올 확률은 8C2에서 뭐 하시면 돼요? 빨간 공 3개였으니까 3C2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8C 알죠 이제? 47에 28입니다. 그거 3이에요. 그럼 28분의 3이 둘 다 빨간 공 나올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 1에서 이거 빼시면 28분의 25 나오시겠네. 그게 답입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전체 확률 1에서 그거 반대되는 거 빼시는 거예요. 얘야 이해하니? 머리 그렇게 대면 자겠다는 얘기 아니니? 그리고 거기 더러워. 괜찮니? 자, 넘어갈게요. 필수 이제 16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수의 합이 5 이상의 확률이래. 아까 했잖아. 두 눈수의 합이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건데 5 이상이니까 여기 있는 거 원래 다 세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런데 너무 매력적인 여기가 딱 3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경우에서 세는 게 훨씬 빠르더라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두 개 나오는 거 하나, 3개, 3 나오는 건 2개, 4 나오는 건 3개라며. 그럼 다 합하면 몇 가지 경우의 수예요? 6가지 경우의 수죠.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었을 거라고. 그 중에 지금 5 이상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녀석의 경우의 수가 6개인 거라고. 그럼 이거 6분의 1인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잖아요. 그럼 뭐예요? 1에서 6분의 1 뺀 6분의 5가 답이란 얘기네요. 그렇게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가요. 대부분 학교의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조금 덜 나온다라고 하시는 학교는 여기까지가 범위고요. 조금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끝까지 나와요. 뒤에 보시면 조건부 확률 나오지. 조건부 확률 끝까지 나오거나 아니면 조건부 확률 맨 뒤에 독립과 종속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거 전까지가 많이 나와요. 어쨌든 지금 거의 절반이 끝났다는 얘기고, 그래서 RPM 빨리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RPM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 나머지 시간에 문제 풀면서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던 거나 이런 거 갖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